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께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이것을 대법원장실에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빨리 진행을 하면 4월 30일경에는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할 수 있다. 그 안에 모든 절차를 다 끝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30일경에는 늦어도 5월 첫 주에는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디게 하거나 그래서 대법원이 이걸 뭉개는 인상을 주면 그러지 않아도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법부의 신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저로 떨어져요. 사법부의 명예, 권위가 최저로 떨어져요. 그 중심의 피고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걸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이건 아주 비극적 현실인데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고 22일, 23일, 오늘 24일에도 전체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심리한 것으로 조금 전까지 제가 뉴스를 접하고 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전 국민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각종 언론기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는 전제로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측통들은 1.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무죄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상고 기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무죄 판결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유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에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하는 길이 하나 있고 세 번째로는 기왕에 무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파기한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자판하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오로지 대법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무죄 판결을 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괴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법관 수준의 양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편적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식적 판단은 국민들이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허위 사실에 대해서 첫째는 김문기라는 사람을 이재명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백형동 4단계 형질 변경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한 것은 그것은 국토건설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혐의가 없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우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증거,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다 하는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배척하는 이유로 사실인식에 있어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어떻게 소설이나 시인들 전부 모아놓고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사실인식, 이렇게 고상한 법률 용어처럼 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이 옳다.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인지. 그런데 제가 고등법원 판결을 보고 책상을 꽝 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무죄 판결문 이유 설명 중에 검찰이 제출한 사진이 조작, 위조됐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제가 조잡하게 그렸습니다만은 오스트랄리아에 출장 갔을 때 김문기, 유인기,
이재명 등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이게 체육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이제 이 법원에 제출할 때에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요 부분을 요렇게 잘랐어. 기왕에 이재명, 김문기가 들어간 이것을 기왕에 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것처럼 이게 사진을 짜집기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위조됐다. 그게 위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김문기, 이재명이 원래 들어가 있는 그것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 것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어서 잘랐다. 세상에 이걸 부장판사 3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위조 조작됐다고 하니까 그 판결의 근거가 처음부터 아예 시중용어로 얘기를 하면 아예 봐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그 다음에 백현동 형제일 변경 사건은 그는 건설교통부의 압력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건 이견 제시일 수 있다. 이견 제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 참 하늘도 땅도 거꾸로 가는 해석을 했는데 김인섭이라는 자가 누구냐? 이재명의 최측근, 처음 성남시장 될 때에 선거총괄 본부장을 하고 나이는 지금 60대 중반, 이재명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김인섭이 백현동 민간 시행사의 이사로 영입돼가 80억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배임 증제 등의 죄로 지난달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좌정하신 그 대법원에서 이거 유죄 판결로 징역 5년형을 확정하고 80억에 가까운 돈 추징을 했어. 이게 로비야, 로비. 건설부의 압력이 아니라 그것도 모든 증인들이 건설부 증인, 성남시 증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압력받은 일 없다. 문서로 다 증명이 되는데 이건 거죽이고 실속의 알맹이는 김인섭의 로비다. 80억 받고 200억을 더 내라고 하는 소란 속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형사이권이 돼가지고 대법원에까지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자, 이런 걸 무시하고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고등법원에서는 검찰 측, 피고인 측, 증인 한 사람만 신청하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사실심리를 끝냈습니다. 이 말은 1심에서 22개월이 걸렸어요. 1년 10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에 와서도 대법원장이 누누이 강조한 633 원칙에서 어긋나갖고 넉 달 만에 그것도 양측의 증인 한 사람 조사로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할 만큼 1심과 2심을 거치는 사이에 모든 증거는 다 현출된 겁니다. 다 현출된 거예요. 만일 대법원이 이걸 상고기각을 하지 않고 이걸 깨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경우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은 참 이 표현을 하기가 제가 대단히 민망하고 거부합니다만은 대법원이 체면만 조금 살리고 누구누구를 편의를 봐주는 그런 판결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딱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할 자판할 조건에 딱 맞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하지 않는 한 파기해서 자판을 해야 된다. 그것도 4월 30일 전에 전부 그러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되고 있는 2020년대 들어와서 그 핵심적 요인은 불행하게도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이게 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게 흑역사 속에 몰아넣게 됐어요. 우선 대법원의 이재명과 관련된 흑역사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대법원도 매수당할 수 있다. 대법관도 매수당할 수 있다.
대법관도 로비가 통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재명 피고인에 관한 1차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성남지원의 최창원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무죄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김만배의 대장동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선서해가지고 김만배가 이르기를 그 사건의 최창원 부장판사 주변에 180억을 쏘았다. 고등법원에 가서 이게 파기되고 유죄로 인정됐는데 고등법원에는 손톱도 안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대법원에 갔다. 주심이 권순일이다. 그거 삶았다. 그거 삶았다. 기록에 그 판결 나기 전후 8차례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아니,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관실을 8차례 들락날락 할 정도면 사가에서는 못 만나고 음식점에서 못 만났겠습니까? 거기에 판결 선고를 무죄 판결로 해서 이재명 피고인을 살려놓고 권순일 대법관은 3개월 뒤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른바 김만배의 화천도유 회사에 변호사 등록 신고도 하지 않고 고문 자격으로 거기에 취업을 해가지고 매월 1,500만 원씩 받았다. 그리고 50억 클럽에도 권순일 이름이 있다. 아니, 대법관 지낸 사람이 이런 치욕스러운 말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8차례 방문을 했다. 퇴직한 직후에 김만배 회사에 변호사 신고도 하지 않고 고문 자격으로 월 1,500만 원씩 받았다. 원장님, 월 1,500만 원씩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저도 변호사입니다. 1,500만 원 월? 저에게는 지금 하늘과 같이 큰 돈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있는 줄 없는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도 그렇게 뚫린다. 이게 원장님께서 취임하기 전 일이고 이 판결을 할 때에 대법관 아마 한두 명은 지금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그 판결이 6대5야. 6대5로 이재명을 살려냈어. 이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법관도 이런 식으로 로비에 통하고 막말로 뇌물로 통한 거 아닙니까? 이게 50억 클럽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그 외에 이재명 피고인과 관계된 거, 뭐 위정교사 사건 무죄로 한 거, 위정교사라고 한 이재명은 무죄고 위정교사를 받아서 법정에서 위정을 한 사람은 유죄고, 아니 이게 도대체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이런 판결을 비롯해가지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를 동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의해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여러 경우가 쌓여가지고 오늘날 이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당장은 이재명 피고인의 1차 공직선거법 위반이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매수당해가지고 무죄 판결했다 하는 이 흑역사를 3년 전 일이죠. 이걸 안고 지금 여러분들은 2차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2차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은 어떤 평론가들 주장대로 하면 이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판결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다. 이른바 재판 진행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판결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을 할 경우에 만일 저와 같이 이 사건을 유죄로 확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법원이 가령 유죄 판결을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은 상실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자관 이 선거 직전에 후보 등록 직전에 어떤 판결이든지 해야 된 상고기관에서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나오든지 아니면
파기할 경우에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일이 아니라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한 자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2시에 이 자리에 오면서 택시를 타고 늘 일상적으로 대법원 앞을 거쳐서 오는데 졸속 심리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20일, 23일, 24일에 그 사이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2차례 심리를 했다고 해갖고 이게 또 졸속으로 한다는 또 대모대가 있는 걸 봤어. 이건 졸속 소리를 들어도 절대 졸속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미 4월 7일 날 이 말씀을 대법원장에게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관련된 이 일련의 사건들은 법원 앞에만 가면 판결 결정이 수습되고 만다. 이것이 전체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있고 그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대법원장의 12명의 재판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늘을 우러러 땅을 내다보고 맹세하는 심정으로 이 판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